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아이가 일정 부분 그 원인은요. 안녕하세요. 브롬맘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는요.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같은 때에는 온라인으로 인한 소통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브롬맘을 통해서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사연도 보내주시고 실질적인 고민들을 상담 요청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부모님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상당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 대한 고민 어떻게 원활하게 코칭받고 상담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함께 담아봤고요. 더불어서 청소년기 아이의 공황장애와 관련된 주제 또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어떤 어머님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현재 2년 반 정도 유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기준으로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어지럼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내내 어지럽다고 하고요. 정말 쓰러질 것처럼 크게 어지러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이 다 옆으로 기우는 것 같이 어지럽다고 해요. 대체 왜 그런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 혼자 생각도 해봤는데요. 일단 발단은 지난 시험 성적 사건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와서 제가 아이를 크게 다그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이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서 3주가량 아이를 무시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곳의 삶과 교육체제 그리고 한국에서 입시 준비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난 걱정과 불안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 일 때문에 한국 나이로 고2 시작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첫째 아이는 다행인 건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입시를 위한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곧 개학이라 이곳에서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 또한 상당히 자신 없어 하고 불안해 합니다. 너무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예요.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우울해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네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 이 사연처럼 내 아이와 함께 하는데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데 주로 한계를 느끼시는 포인트들이 다음에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 언어의 제약입니다. 내 아이의 어려움, 나의 고민들을 그 나라의 언어로 설명하자니 분명한 제약이 있고 더불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또 코칭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시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나라마다 다른 상담 서비스의 체계 그리고 질적인 부분입니다. 각 나라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상담 서비스의 체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게 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접근성인데요.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상담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상담 하나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접근성의 제약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요즘에는 그러면 한국에서 온라인 통해서 상담 받아야겠다라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 싶습니다. 먼저요, 오늘의 사연은요, 제가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머님과 연락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솔루션이 진행됐다라는 점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요. 이 사연 속에 아이를 좀 살펴보면 지금 사연 속 자녀분은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경우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어지럼증으로 인한 제2차 우울증, 우울에 대한 감정 또한 느끼고 있다는 점 같이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아이가 일정 부분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원인은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엄마와의 갈등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혹시라도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라고 소견을 주시면 알맞은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와 동시에 알맞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왜곡된 인지에 대한 변화 필요할 거고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여 기본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요,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어로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의를 찾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언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전문의겠죠. 특히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상담 선생님에게 이 치료 전반의 코칭을 받으시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녀분 또한 상담 서비스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그 나라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에 제약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연령의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계신 전문성 있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선생님이 엄마의 역할을 코칭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아이의 치료 전반의 과정 또한 함께 코칭하고 리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통합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의료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때 타지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부담인데 이 상황 자체를 내가 다 끌어안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불안과 부담감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혼자, 엄마, 아빠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원활하고 수월하게 그 과정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너무 속상해서 내는 화냄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내 아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아이를 보면 그때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과거에 그리고 이제까지 내 아이한테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드려요. 죄책감에 시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앞으로 내가 어떤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다 발전적이고 나은 나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푸른맘 영상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내 아이에 대한 고민, 한국에 거주하건 다른 나라에 거주하건 거주하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주변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 어머님의 아버님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
부분일 거예요. 그 용기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꼭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